전쟁의 그림자, 2차 대전 직전 같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실질 군사비 지출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말입니다. 실질 군사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 총 군사비를 배당하는 국가가 149개 국가라면요. 이 중에서 말입니다. 2022년에는요. 74개 국가가 군사비 지출을 늘렸습니다. 전체 군사비 지출 국가 중에 49.7%가 늘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요. 2023년이죠. 149개 국가 중에 102개 국가 68.5%가 지금 실질 군사비를 늘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 군사비라는 것은요. 환율과 물가를 반영을 해서 환산을 한 규모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함, 공포감 그런 게 조성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을 하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받은 것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군비 확장 경쟁이 더 강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나기 전에 전 세계가 군비를 엄청나게 확장했을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요. 이대로 간다면 군비 확장을 계속하다가 군비 확장을 조금 덜 할 때 이게 세계 2차 대전 같은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벨라루시까지 굉장히 끈끈하게 뭉치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1년 동안에 241억 불을 증가시켰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 1024억 달러에서요. 2023년에는 1265억 달러. 무려 241억 달러를 늘렸다는 이야기죠. 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우크라이나도 말입니다. 412억 달러에서 말입니다. 621억 달러로 209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뭐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 당연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미국도 8,607억 달러에서 8,801억 달러로 194억 달러를 늘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죠. 중국도 많이 늘렸습니다. 2,920억 달러에서 3,095억 달러까지 175억 달러를 늘렸습니다. 폴란드도 115억 달러, 알제리도 70억 달러, 이스라엘은 56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도 5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세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군비 확장 경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군비 확장은요. 최악의 상황, 전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려봅니다. 지금 형태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될 확률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많이 안 내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지원도 안 할 거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군도 철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라고 이야기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무기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를 안 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적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알제리가 70억 달러까지 늘렸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가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내전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군비를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군비 확장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전쟁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요. 2차 세계대전하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 비할 바가 아니냐. 핵탄두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5,889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5,244개예요. 중국은요. 현재 5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1,500발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프랑스도 290발, 영국도 225발, 파키스탄은 170발이에요. 인도도 164발이나 있고요. 이스라엘 90발, 북한도 40발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서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말입니다. 핵탄두를 쓰게 될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핵탄두를 쓰면 다른 한쪽에서도 핵탄두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 초토화될 겁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초토화가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초토화까지도 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요. 전쟁의 위험에 빠진 것은 당연하고요. 세계 정세는요. 지금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군비 확장 경쟁은요.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전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도 한번 인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세계가 군비 경쟁을 한다는 것은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것을 보면서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지금 군사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저들 나라처럼 참혹하게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비를 확장을 해서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군비를 확장하다 보면 이게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요. 그 분쟁의 불씨가 펑 하고 터지는 날 그것은 2차 세계대전처럼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번쯤 인식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의 어떤 정세는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위험한 정세는 앞으로도 말입니다. 쭉 갈 겁니다. 핵전쟁의 위험은 저는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지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와우,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는요, 또 인류는요, 각국이 각자 도생, 자국 우선주의라고 내세웠지만 결국 그 속에는 이게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결국 세계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저는 되지 않을까. 사실 조금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북한이 남한을 안 침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에 맞춰서 북한이 언제든 침공할 수도 있고요. 핵탄두도 40개가 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을 대응하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정세는 불안하고요. 그만큼 살얼음판이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반드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는 것 저는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 또 한 번 드립니다.